안녕하세요. 차트의 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캔들 생성 원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캔들 생성 원리인데 뭐 이제 이 라인 차트, 바 차트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분봉 차트를 갖고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캔들 생성 원리 뭐 말만 사실 거창하고요. 뭐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번 시간에 이제 캔들이 우리가 그 뭐였죠? 시간 변화에 따른 뭐 막대 그래프 1, 2, 3, 4 이렇게 보셨었죠. 그거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는 매매법은 뭐 분봉을 보고 하지는 않죠. 뭐 물론 분봉을 60분봉이다 라고 얘기는 좀 달라지죠. 어차피 이게 결국엔 1시간 봉이 되니까, 그쵸? 1시간 봉이 되니까 뭐 이렇게 보는 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지금 60분봉으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1분봉이라는 개념을 갖고 말씀드려 볼게요. 1분봉. 1분이라는 건 초로 따지면 60초죠. 60초. 근데 이 주식시장이든 FX 시장이든 솔직히 주식시장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시장도 좀 원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건 아니라서 이거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크라는 신호가 있고요. 많은지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비드인가 이렇게 쓰나요? 비드라는 신호가 있어요. 이게 매수 매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건 이제 FX 차트지만 호가창이죠. 그럼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뭐 주식 차트를 열어볼 수가 없어서 이게 거의 지금 유로 달러라는 건데 거의 몇 초마다 신호를 받아서 매도 신호 매수, 그러니까 그 가격대죠. 1.13625 매수는 1.13643 이렇게 순식간에 거의 몇 초마다 이렇게 보시면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 잠깐 사이에도 변화가 있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1분이면 60초예요. 1분 60초죠. 근데 1분이면 60초인데 이게 에스크라는 신호가 됐든 비드라는 신호가 됐든 이게 1분 동안 60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가격들을 나타내주죠. 그걸 이제 봉으로 표시한 게 1분 봉 차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는 얘기를 안 할 거고 1분에서 한 5분 정도까지의 봉을 한번 보자고요. 저번 시간에 연장선상인데 1분? 자, 1분일 때는 뭐 가령 봉이 1분일 때는 가령 봉이 이렇게 됐다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편의상 우리 약속을 할게요. 이게 봉이고 얘도 지금 봉이잖아요. 봉인데 양봉을 빈 걸로 선택을 할 거고요. 음봉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간 음봉으로 한번 결정을 잡아보도록 해볼게요. 이거 색깔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느려지니까. 어쨌든 1분일 때 요만한 사이즈의 양봉이 생겼어요. 보통의 차트는 어떠냐면 여기가 시가잖아요. 그죠? 시가 쭉 올라갔다 가격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여기 내려왔어. 그럼 여기가 아시겠지만 이제 종가가 되는 거죠. 마무리가 되죠. 보통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원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다 내려서 1200원 끝났어. 그럼 그 다음 가격은 종가니까 종가인 이 가격인 1200원대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시가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긴 한데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가 끝난 다음에 바로 다시 시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또 얼마가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시가였으니까 종가는 여기가 되죠. 마찬가지 양봉이니까. 자, 그런데
사이즈가 좀 달리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갖다라고 좀 봐주세요. 얘 지금 칠했으니까 얘 뭐예요? 음봉. 아까 얘기했죠. 얘가 음봉으로 하기로 했죠. 음봉. 그 다음에 얘는 뭘로 하기로 했죠? 양봉입니다. 양봉은 아래쪽에서 시작하는 여기가 시가고, 음봉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시가죠. 무슨 얘기냐? 시가에서 올려도 종가잖아요. 종가에서 연결해서, 지금 이게 약간은 좀 안 맞지만 맞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얘는 여기가 이제 시가잖아요. 그쵸? 여기가 시가란 말이에요. 시가고 종가예요. 가격이 이 가격에서 끝난 거예요. 여기가 같다라고 좀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은 또 이 가격대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음봉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봉이니까 색깔을 칠해야 되죠. 자, 이렇습니다. 물론 다 일률적으로 이루진 않아요. 캔들 차트가. 캔들이 다 일률적으로 이루진 않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같은 사이즈라는 개념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1분일 때, 이 두 번째 봉이 2분이었을 때, 세 번째가 3분이었을 때, 이 네 번째가 4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만들어진 캔들이죠. 자, 근데요. 자, 5분이 됐을 때는 어떠냐면, 이만한 사이즈의 양봉이겠죠. 왜? 여기가 시가고 종가고, 이 종가 가격이 시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가격에서 5분일 때는 이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꼬리 이만큼 됐다. 그러면 이게 각각은 1분봉, 2분봉, 3분봉, 4분, 죄송합니다. 각각은 다 1분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결국에는 5분봉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거 하나만 남겠죠. 이거 하나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5분봉으로만 봤을 때, 이게 각각의 1분으로 봤을 때는 양봉 3분이 지났을 때, 4분이 지났을 때는 각각 1분이 음봉이었다가 이거 하나 나왔다고 5분 차트가 이거 하나로 퉁쳐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 5분 차트 이 모양이 나오는 거는 여러가지 모양 때문에 나올 수 있겠죠. 여러가지 모양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분이었을 때 이 양봉이 아니라, 자, 이때는 파란색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겹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시가가 여기고, 그죠? 종가가 여기고, 여기서부터 해서 음봉이 하나 또 내려서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꼬리도 많이 길어요. 음봉이. 이럴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얘 그림이 어떻게 바뀌느냐. 항상 이 5개에서 시가와 종가를 벗어나는 애들은 꼬리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 1분이 만드는 1번이 만들어졌던 1분 봉은 시가가 여기죠. 이 라인이 시작을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쭉 올렸다가 내렸는데, 중요한 건 얘가 음봉일까요? 양봉일까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가와, 그죠? 종가를 벗어나는 건 어떻게 그리냐면, 꼬리로 그려요. 꼬리. 바로. 그쵸? 윗꼬리가 될 수도 있고, 아랫꼬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시가와 종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일본봉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시가는 이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종가는 어딘가요? 종가 여기죠.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쯤 되는 이만큼이 시가와 종가를 만들어낸 음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뭘로 그리면 돼요? 꼬리, 선으로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가를 벗어난 나머지 요 정도가 꼬리가 되겠죠. 여기는요, 요 정도까지 내려온 여기가 꼬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캔들 생성 원리라고 말을 되게 어렵게 쓰긴 했는데,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시가하고 종가를 벗어나는 부분은 꼬리로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똑같은 건데 맨 마지막에 봉이 어떠냐, 사이즈가 어떠냐, 양봉이었냐, 음봉에 따라서 하나는 큰 양봉으로 만들기 하는데,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긴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도 있는 음봉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봉 하나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도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 모양을 만드는 거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수십 개, 수천 개, 수백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났을 때 이 캔들을 보고도 이전에 여기 이렇게 만든 애들이 어떤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죠. 이제 실력이 좀 되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흐름 다음에 얘기 나오면 그 이전에 몇 개의 만약에 하이 차트 있는 캔들은 어떠한 모양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빨리 이런 단계까지 좀 빨리 올라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양봉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뭐 양봉이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은 이 시가가 여기니까 종가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뜬금없이 시가가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데서 그러면 갑자기 종가인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갑자기 붕 떴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갭이라고 합니다. 갭. 그런데 올라가기 때문에 갭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갭 상승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내렸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생긴 거죠. 이것도 갭이에요. 똑같이. 하지만 내려왔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개파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파라겠다. 그러면 우리가 캔들을 읽는데 약간 조금 힘들어질 수 있죠. 특히 이제 FX 차트 같은 경우도 개파락이나 갭상승이 있어요. 근데 주식 차트는 그게 좀 심하죠. 근데 이제 차트를 많이 읽다 보면은 개파락이나 갭상승이 뭐 차트의 흐름을 읽는데 많이 흐려지거나 그런 경우는 아마 많이 드물 겁니다. 그러면 과연 갭상승이나 갭하락이 존재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캔들이 있는데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면 여기서부터 이어져서 그림이 그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떨어져서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는 이만한 양봉이 채워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꼬리가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양봉이 갭상승은 이만큼이 채워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반대로 음봉은요. 음봉 갭하라 했죠? 음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한 음봉이 하나 중간에 생략됐구나. 그래서 그냥 쭉 연결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좀 다른 부분이 있었죠. 만약 여기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어. 그러면 시가고 종가니까 종가에서 바로 연결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가 여기로 여기가 음봉이니까 얘는 여기가 시가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마찬가지예요. 개파락했으니까 이만한 음봉이 하나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실제 차트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간만에 보네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차트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FX 차트처럼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음봉이니까 여기가 시가 종가 다시 시작하니까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밑에서 볼까요?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되는 이렇게 갭 상승하는 경우 있죠, 음봉으로. 네. 근데 FX는 그런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가 종가 그 다음에 약간 또 올라갔죠. 시가 종가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셨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 차트다 라고 하면 주식 차트에서 이제 삼성전자인데 보시면 시가 종가죠. 근데 개파락에서 양봉 팽여놨죠. 여기 개파락. 여기도 안 맞죠, 가격대. 갭상승. 여기도 안 맞죠, 개파락. 여기는 갭상승. 여기 개파락. 여기 갭상승. 갭상승. 개파락. 이렇게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식은. 갭상승. 물론 이제 모든 차트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갭상승, 개파락이 좀 자주 있는 차트 하나를 고른 건데, 그쵸? 여기는 갭상승. 여기는 개파락. 마인드 또 그랬죠? 또 갭상승. 갭상승. 요 개파락. 요 개파락 사이 중간에 있고, 개파락. 많죠? 제가 보니까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주식 차트가 뭐 개파락이라든지, 뭐 다 개파락인데, 뭐 갭상승이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도 시가, 종가, 그 다음에 갑자기 떴죠? 그럼 이만한 양봉이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차트를 못 읽는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식 차트가, 시가, 종가를 잘 맞춰서 이렇게 올려도 그리든지, 내려서 그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안 맞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꼭 시가 다음에 종가, 그 다음 종가에 맞춰서 다시 시가가 연결돼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갭 상승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자면, 캔들은 말씀드렸던 1분봉, 1분봉으로 했던 게 나중에 5분봉, 5분봉으로 간 차트의 봉을 보면 5분봉이 완성된 걸 갖고서 물론 실력이 되면 1분봉이 어떠한 봉들의 5개가 구성되는지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 순서는 확실하진 않죠. 그 순서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차트를 많이 보게 되면 5분봉을 보더라도 1분봉의 구성을 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